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구형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데요. 한 뭐 두 달 조금 못 남았죠. 11월 15일이니까. 예. 자, 여야 간에 그야말로 코피 떠는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온갖 악법을 다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까지 여기에 이제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도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관련 대책위 이 멤버들이 전부 오늘 양산에 달려갔어요. 야, 이거 방탄 동맹인지 뭐 탄핵 동맹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제 뭐 방탄 동맹이다 이런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구속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복잡해서 이 법을 뭐 지금 현재 우리 여당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법을 새로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 지나치게 강한 방탄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가 그래서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많은 연락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재명이 요 인간성을 좀 집중적으로 좀 비판을 해달라. 그래서 요 인간은 그야말로 사악하고 간사한 인간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보는 거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런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아주 악한 쓰레기다. 요거를 빨리 도려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정상화되기는 그야말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 법원이 강경하게 대응 길밖에 없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야 간의 이러한 그야말로 혈투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어쩌다가 한동훈이가 좀 세게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의 발언 내용 그리고 또 이제 수원지검 여러분께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제2탄으로 왜냐하면 검찰 구형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검찰 구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내달 2일 날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수원지검이 열이 바짝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지검이 말이죠. 이제는 이원석 때와 다른 강경한 대응 조치를 좀 해달라. 이게 이제 저의 강력한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바로 강경 대응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검찰이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의 장문의 입장문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가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과 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오직 하겠느냐. 야, 이런 뻔뻔한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요. 그래서 지금 일강에서는요. 저하고 이제 저한테 이 댓글을 올려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 이런 분들은요. 요거 빨리 여의도 지금 이재명, 조국, 문재인 요것들 싹 정리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분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하필이면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자 이재명, 조국, 문재인 요 세 인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야, 이게 그런데 이재명이 조국 계속 대선에 나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문재인은 대선 그러니까 탄핵으로 거저 먹었잖아요. 그야말로 준비되지도 않은 준비보다도요 무능한 인간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국민한테 5년 만에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천면피예요. 야, 그래서 이 회의하는 모양새를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범법자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느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정청래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해병대에서 이 정청래 집 앞에 가서 시위 데모를 하고 쫓아내. 그야말로 주민들도 이거 떠나라. 주민들마저도 지금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해병대 정우에 100만 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불교계를 갖다가 모욕적인 반응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이제 해병대만 할 게 아니라 범보수단체들이 연합해서 대형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요, 정청래 집은 아니지만은
예비역 단체들이 몰려가서 이 항의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오래간만에 한동훈이가 이재명의 그 구형 이후로 제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뭐 한동훈, 김정은, 추경호 그야말로 좀 이제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일제히 비판 발언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이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간단한 거 아니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간단한 건데 뭐 그렇게 불복하고 난리를 치느냐 그냥 가만히 좀 기다려 이런 그 아주 강한 경고문을 날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지금 이 검찰 독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갖다가 탄핵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이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거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그렇게 어렵냐?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을 했으면 유죄고 아니었으면 무죄 아니냐.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말해놓고서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판사한테 아주 읍소하고 있잖아요. 읍소. 아니 거짓말 안 했으면은 사실대로 당당하게 기다리면 되지 왜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방탄을 일관하고 있냐 이거예요. 방탄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종일관 이재명이 저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재상산해 왔고 그야말로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재원도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법을 나름대로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요, 산의 조항과 그리고 이재명이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 기준에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지금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재명에게 2년을 구형하니까 민주당이 검수한박 시즌2에 나섰는데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안타까운. 그래서 좀 더 세게 법원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보면 한 1년형 선고한다고 하는데 선고와 동시에 이거 법정 구속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양론이 있어요. 자, 왜냐면 저도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를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변수입니다. 현행범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한 가지 변수고요. 하나는 회기 중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 발언을 할 적에는 이재명이가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경기도지사였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이제 양분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법원이 체포 영장 없이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법조계 해석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별도로 체포 동의를 그 정부에 요청해서 정부가 이 체포에 동의하도록 국회에 보고를 해서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양론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최고형을 선고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방탄을 쳐도 체포 동의하지 않아,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검사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이 검수완박 시즌2, 한마디로 지금 검찰청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수청하고 기소청하고 나누겠다는 건 얘기잖아요. 이게 막 가는 거죠. 완전히 조폭식 여의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실상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두 번째로 10월 2일 날 부르겠다. 자, 그리고 김성태하고 이화영이도 부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화영의 부인도 부르겠다. 전부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야 뭐 지들 야권에 있는 인간들이야 지들 멋대로 하겠지만은 우리 이제 검찰 측에서는 지난번에 김영철 할 때도 안 나갔잖아요. 아무도. 예. 이문정 하나병도 안 나갔잖아요. 나갈 이유가 없죠. 아니, 불법 청문회 왜 나갑니까? 합법적인 청문회라면 당연히 검찰도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먼저. 그런데 불법적인 청문회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에 더해서, 요런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들, 특히 정청래, 요것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대응 조치가 있는지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말로만 성명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법적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명전 이제 물론 성명도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 야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핵 소위를 보면은요, 한 5가지가 되는데 이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술자리 회유, 그 다음에 공범 간의 분리수용을 위반한 거, 그 다음에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한 거,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거, 그 다음에 검사가 직무를 유기한 거,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 지난번에 이정석 차장검사 민주당 추천 진보파 이 헌재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완전히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에서 지금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은 자, 이 박상용 검사가 작년 9월에 피의자로 대장동 피의자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관해서 이재명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기초적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털을 잡은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술자리 이제 회의 의혹, 이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이미 수원지검에서 수차례 관련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서 검찰로, 소환된, 일지, 모든 것을 가지고 전부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성태, 이화영 같은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 이렇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지금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했다는 거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 본인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관계자가 이화영 측근에게 당에서 이화영을 돕겠다고 말했고, 이화영 부인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이화영이가 회유에 불응하니까 배우자가 작년 8월에 구치소 조건에서 다시 압박한 끝에 이화영이가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져야 된다.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무연적 행태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다.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앞으로라도 이렇게 가짜 뉴스다가 이제 검찰을 검사를 탄핵하고 이런 이 왜곡된 여론을 조사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요 입장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요게 지난번에 이원석 때는 이런 제가 지금 방금 지적한 그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해놓고서 실제로는 법적 대응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빠졌네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 체제 때 집어두었던 그래도 말만이라도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된 연구인지 심유정 검찰총장, 지난번에, 법정 2년, 그러니까 이제 2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때와 마찬가지의 강한 입장에서 다음부터는요, 반드시 그야말로 성명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 문재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재인 인간 요거 정말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문재인과 관련해서는요, 이 자료 화면을 제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료 화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이 꼴값 떠는 것들 보십시오. 예. 이게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무슨 뭐 국무회의원 같아요? 야, 이런 뻔뻔한 범법자들.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기자회견 하는 것들. 야, 요거는 안에서 회의하는 거. 요거는 기념사진 촬영하는 거. 참 다행스럽게 김정수가 빠졌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문재인이가 한 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들은요, 이게 이름하여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김영진 삼선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간사는 김영배가 간사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문재인을, 문재인이가 한 발언을 보면 쉽게 얘기하세요. 검찰이 나하고 이재명한테도 이러는데, 아니, 지들가 범인이니까, 아니, 검찰이 왜 있습니까? 범인 잡으려고 있는 게 검찰의 기본 임무 아니에요. 만약에 범인을 갖다가 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표다, 수사하네? 그러면 이게 공정한 수사 원칙에 반하는 헌법을 짓밟는 검찰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는 곳,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곳에는 법의 잣대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재명도 변호사, 문재인도 변호사, 요 변호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요런 지금 내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질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먼저 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냐?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망한다. 야, 이런 무식한 얘기. 아니, 지가 대통령을 5년씩이라도 해먹고서도 지 말로, 지 입으로 검찰 개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는 무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셀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런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범인들이 일제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지금 요즘 이제 압수수색이 그야말로 아주 세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만큼 범죄 행위가 많으니까 압수수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책위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던 작년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이상직과 아무 상관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괴롭히는 정치검찰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영진이가 입장을 내놨고요. 김용배는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죄 등 검찰이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제도 개선요, 제도 개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전 정권 대책, 정치 탄압 대책위에는요, 이제 이재명이를, 변호했던, 김동완, 박균택, 박지, 그리고 이제 박지와 한민수 같은 친명계, 그리고 대표적인 친문이사인 윤건영, 그리고 이제 황희는 이제 문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한병도하고 김한규, 요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대한민국 정치 큰일 났어요. 예. 이거 법을 싹 다 뜯어붙이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청래 집 앞에 데모하는 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비역 대수장 있지 않습니까? 대수장. 예, 그리고 국방포럼. 여기에서 정청래 마포 사무실 앞에서 대대적인 지금 이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정청래가 맨 먼저 이종섭, 그 다음에 이제 장관, 그 다음에 임성근 해병대 예비역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망신을 주는 그런 청문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10분씩 나가 있어라. 일 퇴장까지 해놓고요. 사단장이죠. 사령관이 아니고 사단장.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질타하는 지금 이 해병대 시위가 집회 규탄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청래 집 앞에서. 근데 이번에 이 국방포럼하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는요. 지금 마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일부 민당 의원들이 국군 장성들을 망신 주고 인격을 짓밟아 모멸감을 느끼겠다. 특히 군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데 앞장선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해병장교 구급동지에서 지난 7월부터 매일 이제 정의원의 자택과 그 다음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택과 집중으로 이 시위 이 규탄 대회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